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오픽 AL을 받았던 저의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픽 IH, AL 두 번을 두 차례를 거쳐서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오픽 IH에서 AL 정도까지의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볼 예정입니다. 진짜 여러분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무섭죠.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오픽 AL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렇듯 영어로 말할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오픽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모의고사만 풀고 스크립트 외우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도 IM2 정도에서 막혀섰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수능 영어 1, 2등급에 토익도 800점, 900점 넘는 친구들도 오픽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면 IM2 정도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 IM2였던 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알려줬던 공부법으로 단기간에 IH에서 AL까지 점프할 수 있는 제가 직접 효과를 봤던 현실적인 공부법과 꿀팁들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본 마인드셋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픽 시험을 보니까 오픽은 일종의 연기 시험 같다라는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연기? 라고 하니까 갑자기 배우가 돼야 되나? 내가 진짜 연극 톤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내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로 풍부하게 감정을 담아서 진짜 스토리처럼 말하는 게 여러분 오픽 시험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냐? 아니면 진짜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경험처럼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살짝 연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과장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엄청 이제 강세를 확 넣어가지고 완전 말을 맛깔나게 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마인드셋입니다. 두 번째, 공부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공부 순서인데요. 일단 만약에 오픽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오픽 시험 유형을 파악하셔야겠죠. 유튜브 영상에 보면 오픽 시험 유형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오구나. 그리고 또 서베이가 있거든요. 또 설문조사가 있어서 거기에 내 배경 지식, 내 배경 바탕을 또 입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또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한다, 산책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오픽 유형 정리 영상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대충 감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프리토킹을 먼저 해보긴 해야 합니다. 아마 프리토킹 전혀 못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핸드폰에 이런 음성 녹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툴도 많고 그냥 음성 녹음 앱을 써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핸드폰에 갖다 대고 연습하면 됩니다. 아마 처음부터 말이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시간 제한 없이 말해보고 내가 약한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단어가 많이 약하구나, 문법, 스토리 구상력이 약하구나 이러는데 아마 대부분들은 난 단어가 약한 것 같아 라고 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어가 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특히 저는 제인서의 이지 오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데요. 그분 영상에서 문장 패턴이나 표현들에 대해서 오픽용으로 따로 정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오픽 문장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신기하다 하면서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내 문장을 만들고 스크립트를 짜는 거예요. 외운 문장을 활용해서 한 1분 이내에 스크립트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따라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스크립트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토리의 흐름을 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휘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휘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제 단어책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단어를 외우는 좋은 방법 아니면 이제 단어 집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라 생각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단어를 쓰는 게 오픽 시험에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쉬운 단어를 써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의 30% 정도만 우리 입에서 이제 스피킹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쉬운 단어도
알고 있는데 입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운 단어를 외워봤자 절대 입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 시험을 위해서 단어를 더 외우려고 단어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영어랑 한국어 1대1 뜻을 찾아서 외우는 그런 일반적인 어휘 공부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쉬운 단어를 써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어휘 공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쉬운 단어를 쓸수록 속도감 있게 말을 해야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 I was so tired after the day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다음 얘기를 해야 되니까 I was so tired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쉽고 단어도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I was so tired after the day 이렇게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넘어가야 이거는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의 스피킹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단어를 외울 때는 단어만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문장을 외워야 되는지는 바로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문장을 외워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네 번째 활용 어플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제 최애의 어플은 또 바로 클로바 노트인데요. 제가 말한 걸 텍스트로 바로 자동으로 정리해줘서 내 영어 말하기 연습에 너무 좋아요. 특히 초반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리는데 클로바 노트가 자동으로 정리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패드나 혹은 아이폰에 있는 음성 녹음 기능을 통해서 그냥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들으면서 아마 너무 오글거려서 듣기도 싫고 아마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클로바 노트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영어들을 텍스트로 잘 바꿔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클로바 노트를 활용해서 언제든 프리토킹 할 때 거기다 녹음해서 텍스트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보완해서 취약점도 찾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다섯 번째, 문장력 키우기 꿀팁입니다. 문장은 어떤 문장을 외워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인서의 이지 오픽에 대한 유튜브 채널도 너무 괜찮고요.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에 오픽 문장 치면 이제 뭐 30개, 50개, 100개씩 정리한 영상들 많거든요. 그거 활용해서 같이 반복하면서 외우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챗GPT를 활용해서 나 이런 문장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 예를 들어 티켓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정리해서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문장을 정말 다양하게 알려주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그냥 많이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IELTS에서 AL까지를 받을 수 있냐인데요. 만약에 그러고 싶으신다면 더 이상 간단한 문장만 반복하는 건 안 돼요. 간단한 문장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 형식에서 한 3형식 정도의 문장이겠죠. 주어, 동사, 보호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의 수준이겠죠. 뭐 I have a dinner 이런 거 같은 여러분들이 봐도 간단한 문장들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의 꿀팁은 어떤 문장을 써야 되냐. 근데 난 너무 어려운 건 힘들다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린 건데 시제 관사입니다. 시제 관사를 아주 정확히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연습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말로는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잘 안 나와요. 뭐 I like 이런 건 잘 나오는데 she likes 에 s 붙이는 걸 깜빡하는 경우도 많고요. I went 라고 해야 되는데 I go to 이렇게 쓴다거나 과거로 말했어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말했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습관적으로 이런 시제가 잘 맞았는지 그리고 관사를 정확히 썼는지 그리고 she likes 이렇게처럼 인칭에 맞는 동사에 대해 s 아니면 뭐 s를 안 붙였다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인지하면서 계속 문장을 입 밖으로 내면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 원어민에서는 정말 이것만큼 바보 같고 기분도 모르는 문법의 실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제 관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문장들이 좋아도 아무리 어휘 수준이 높아도 절대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간단하게 문장 구상력을 확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법입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who, where, what, that 정도의 표현들이 있겠죠.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뭐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제는 다 까먹었지만 이거를 쓰려면 다시 문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게 입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지만 나의 문장 구상력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위치 하나 혹은 what, that 하나 붙이고 다시 삼형식 문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계속 삼형식 정도의 문장을 활용하지만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들었을 때는 위치, what, that을 썼으니까 조금 더 이 문장력이 올라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오픽은 최대한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최대한 자세하게 저의 경험을 풀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그 장소 갔는데 그 장소 너무 impressive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혹은 뭐 amazing 했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오픽 시험에서는 진짜 큰 강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장이 힘드니까 이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문장 길이도 늘리고 구상력도 늘리고 또 구체성까지 확실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어로 전체 문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키워드만 생각하고 바로 영어로 말하는 연습인데요. 이 부분은 진짜 오래 시간이 들여지고 이거는 진짜 프리토킹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오픽 정도만 받으려면 프리토킹까지는 안 해도 IH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A를 무조건 받고 싶다. 그러면 한국어를 생각하지 않고 키워드만 한국어로 생각한 후에 영어로 와다다닥 얘기하는 프리토킹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OPAL만을 위한 공부법 꿀팁으로 다시 영상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IH 정도의 수준을 이미 받아 놓으신 다음에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픽 시험을 한번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필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필러 expressions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필러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는 게 you know 이건데 you know라는 필러 정말 원어민도 많이 쓰고 오픽 시험에 좋은 필러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you know가 너 알아? 라는 한국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그냥 문장을 얘기하다가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 그 밥 먹었잖아. 너 알아? 이거 좀 되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말 같잖아요. 왜 갑자기 너 알아를 왜 얘기해? 그래서 you know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다들 말하기가 어렵고 중간중간에 내가 필러를 꼭 표현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 말도 좀 어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you know라는 표현도 너무 좋지만 다른 필러 익스프레션들 더 추천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I mean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내 말은 그러니까 내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건 한국적으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니까 같은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I would say 이것도 많이 써요. I could say 이거는 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일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 필러를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가 이게 입에 붙여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말하기 전에 그냥 I could say but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자연스럽게 문장 앞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그리고 어지간한 문장 앞에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도 정말 다양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러 익스프레션으로 you know 말고 다른 거를 쓰고 싶으셨다면 저는 I mean, I would say, I could say 이거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쉽거든요. 그래서 필러 익스프레션들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배치해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스토리 구상법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스토리는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스토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핵심을 요약할 때는 6화 원칙을 기반으로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6화 원칙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대답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줄로 혹은 두 줄로 내가 어디를 가서 내가 누구랑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사실은 언제 갔었는데 그때 그때 뭐 어디를 가니까 뭐 요게 있었고 저게 있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픽 연습을 많이 해보셨다면 문장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말해야 되는 툴은 아는데 스토리 구성하는 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제 주제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핸드폰 배터리 꺼짐.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림. 세 번째 길을 잃어버림. 그리고 네 번째 남자친구를 만났다. 혹은 남자친구랑 뭐 거기서 싸웠다. 여자친구랑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왜 추천드리냐면 어지간한 주제에 이 일화를 다 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크립트를 활용하세요. 오픽은 신박하고 새로운 걸 항상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픽 스크립트 네이버에 또 돌아다니는 거 외우시면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스크립트는 이미 신박함을 잃었어요. 이미 세상에 노출이 된 순간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정말 많은 사람이 이미 그 오픽 시험장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들어본 얘기였기 때문에 신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스크립트로 짜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말을 할 때 최대한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it was so frustrat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it was so frustrating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화장에서 최대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지어야 되죠. 끝날 때는 that's all, yeah, that's it, yeah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 내가 더 말해야지 하다가 하고 끝나시면 안 되거든요. 때문에 한 1분 정도의 분량이 나왔다. 그리고 딱히 할 말이 없다 하면 굳이 이러면서 시간 끌지 말고 that's all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 시험 실전 꿀팁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반복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명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질문에 자기소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자기소개가 여러분들 점수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심지어 말을 안 해도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푸른 때 정말 중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워낙 오픽 시험을 볼 때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핵심은 들었는데 정확히 그 뒤에 뭘 물어봤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냥 6화 원칙을 기반으로 내 스토리를 말하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에바에 대한 질문을 2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었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 듣고 그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어떻게 말하지? 키워드 위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할 얘기들을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 건데요. 오픽 IH를 받았을 때는 저는 난이도가 5였고 AL을 받았을 때는 6을 선택했는데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질문이 막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오픽 AL을 받는 게 무조건 목표다. 그러면 저는 난이도 6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제 사회 형상 질문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무조건 대답하십시오. IH는 뭐 대답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AL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마지막 질문까지 꼭 대답을 해주시고요.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뭔가 사회 현상이라고 하면 AI도 그거에 대해서 막 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뭐 한국의 지형에 대해서 얘기해줘. 근데 한국은 펑펑해. 한국은 산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점수 받는데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그냥 거짓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오픽 AL 그리고 IH 공부법이 유용하셨나요? 최대한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제가 IH와 AL을 둘 다 받아봤기 때문에 IH와 AL 수준에 확실한 차이가 있었구나를 깨닫긴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꿀팁은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않고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